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오늘 저는 토트넘의 제1 골키퍼인 요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인 에버튼전에서 5실점, 이번 경기인 맨시티전에서는 3실점을 하며 두 경기 합산 8실점으로 2연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이 8골의 실점이 요리스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대량 실점은 어떤 한 선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수비 전체의 문제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요리스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 저는 왜 굳이 요리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난 두 경기, 아니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뭔가 요리스의 플레이에 아쉬움이 남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실점 장면에서는 저건 요리스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건 요리스 잘못이네 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좀 어려운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스의 플레이에서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이유는 3골의 실점 중 2골이 요리스의 신체 반경 수비 범위, 즉 팔과 또는 다리를 뻗었을 때 공이 충분히 닿는 범위에 들어왔고, 실제로 볼에 요리스의 터치가 발생했음에도 그것들이 모두 골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못 막는다고 실책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아쉬운 감정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점인 페널티킥입니다. 사실 페널티킥은 키퍼가 슈팅의 방향을 읽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리스가 로드리의 슈팅 방향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키퍼가 방향을 읽었다고 해도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강하게 꽂히면 도저히 막아낼 수 없죠. 하지만 이 로드리의 슈팅은 보시는 것처럼 요리스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당연히 페널티킥을 막지 못한 것으로 키퍼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골키퍼들도 이렇게 자신의 신체 반경 안에 들어온 볼을 막지 못하면 스스로도 매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저도 아쉬운 감정이 든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경기가 끝나고 가졌던 인터뷰에서 맨시티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키커가 잘 찬 건 아닌데 운이 좋았다. 나는 격려해주는 걸 좋아하지만 그는 좋은 키커는 아니었다. 그만큼 로드리의 슈팅의 방향이나 세기가 좋지 않았다고 펩도 인정한 것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해석하면 요리스가 충분히 막아낼 수도 있는 킥이었으나 운 좋게 들어갔다, 이런 내용인 셈이죠. 이 인터뷰를 보니 더욱 못 막았다고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도 요리스의 수비 반경 범위에 들어온 볼이 몸에 접촉은 있었는데 다시 골로 들어갔죠. 보시면 두 명의 수비가 균도안의 먼쪽 포스트 슈팅각을 거의 다 잡아주었습니다. 요리스는 이제 가까운 쪽 포스트만 수비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균도안의 슈팅은 분명 요리스의 팔다리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슈팅은 강하지 않았지만 거리가 가까웠고 바운드가 되면서 사실 맞기 좀 까다롭긴 했습니다. 그렇게 신체 범위 안에 들어왔지만 약간 맞기 애매한 슈팅이 다시 요리스의 손에 닿은 채 골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도 요리스의 실책성 플레이라고 하기에는 관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전 경기인 에버튼전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왔죠.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 칼버트 루인이 강슛을 때립니다. 하지만 이 볼은 요리스의 얼굴 방향으로 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요리스의 신체 반경 안으로 온 궤적이었죠. 하지만 요리스의 손을 맞은 공은 야속하게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1대1 상황에서의 강슛이기 때문에 요리스의 실책이라고 말하기는 역시 어렵지만 이것 또한 뭔가 아쉬움이 남죠? 이 실점 장면을 보고 전 맨유 수비 출신 BT스포츠의 해설위원인 리오 퍼디난드를 비롯한 몇몇 축구 해설가들은 요리스가 저 실점은 막았어야 했다, 요리스가 초콜릿 손목을 가진 것처럼 약해 보였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골키퍼가 슈팅을 펀칭하지 못하고 몸의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면서 손목이 꺾여버리면 공이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말기 때문에 초콜릿 손목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퍼디난드는 맨유의 센터백으로서 수많은 슈팅과 실점 장면을 현장에서 본 선수죠. 그의 눈에는 저 장면의 실점이 뭔가 납득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이렇듯 완전히 요리스에게 실점의 책임을 몰아가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뭔가 꿉꿉한 아쉬움이 계속 남기에 최근 요리스의 플레이를 다시 곱씹어봤습니다. 분명 이번 시즌 요리스의 플레이에서 예전에는 자주 봐왔던 슈퍼 세이브의 횟수가 적어졌습니다.
슈퍼 세이브는 말 그대로 거의 골이 들어갈 상황을 막아주는 맹활약입니다. 슈퍼 세이브가 줄었다고 그 선수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 그 빈도가 줄었다면 상대적으로 폼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과연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요리스의 기록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출장 경기 수는 지난 시즌이 21경기, 이번 시즌이 23경기로 비슷했습니다. 클린시트는 지난 시즌이 6경기, 이번 시즌이 7경기였습니다. 실점은 지난 시즌이 21실점, 이번 시즌이 25실점으로 올 시즌에 더 많은 골을 먹혔죠. 하지만 실점과 클린시트는 요리스 혼자만의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이브 수치였습니다. 지난 시즌 요리스는 총 81개의 세이브를 했지만 올 시즌의 요리스는 경기 수가 더 많았는데 세이브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71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경기 수가 2경기 더 적은데 세이브 숫자는 오히려 10개가 더 많았네요. 실점이 더 많았지만 세이브는 줄었다. 어떻게 보면 세이브가 줄었기 때문에 실점이 많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실점이 늘었다는 것은 상대에게 더 많은 슈팅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슈팅을 더 많이 주었다는 것은 세이브 상황도 더 늘어났어야 했지만 오히려 막아낸 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수치만으로 그 둘 중 어느 것에 더 무게가 있는지까지는 확언하기 힘들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경기당 세이브 횟수도 지난 시즌에는 매 경기마다 세이브가 3.9개로 거의 4개 골인데 올 시즌에는 경기당 3.1개의 세이브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이브 성공률도 지난 시즌 79.4%에서 이번 시즌 74%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70%대의 세이브 성공률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난 시즌의 요리스와 이번 시즌의 요리스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의미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수치는 이번 시즌 맨시티의 에데르송과는 동률이면서 리버풀 알리송의 65.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가장 최근 기록으로 비교한 조와트와 가차니가의 60%대의 성공률보다 확실히 훌륭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도돌이표를 찍게 됩니다. 못하는 건 분명 아닌데 뭔가 아쉽다는 그 느낌 말이죠. 아무래도 클래스급의 키퍼임에는 분명하나 본인 스스로의 정점에서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페널티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엔 총 3번의 페널티킥에서 1개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총 6번의 페널티킥을 상대하면서 단 1개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PK 못 막았다고 뭐라 하긴 그렇지만 이건 역시 뭔가 아쉽기는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2배 이상 차이 나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펀칭 개수입니다. 지난 시즌 요리스는 무려 10개의 펀칭을 했지만 이번 시즌 요리스는 2경기 더 뛰면서 펀칭 개수가 4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중볼 경합도 16회에서 12회로 줄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요리스의 활동 반경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었습니다. 공중볼 처리나 펀칭은 비교적 골라인보다 다소 앞선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톱클래스 골키퍼들은 공이 애매한 위치에 올 때 과감하고 정확하게 나서며 공을 잡아내거나 그것이 어려울 때는 볼을 펀칭으로 밖으로 쳐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수치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요리스의 활동 반경 범위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대량 실점을 했던 2경기의 히트맵과 지난 시즌 토트넘이 비교적 대량 실점인 3실점을 했던 2경기의 히트맵을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2경기는 셰필드와 라이프치히에게 각각 3실점 패배를 당했던 지난 시즌 히트맵입니다. 히트맵의 모양이 약간 달걀 프라이 같죠? 그리고 지금 이것들은 이번 시즌 맨시티와 에버튼전의 요리스 히트맵입니다. 이것들은 프라이가 아니라 거의 삶은 달걀 모양이네요. 요리스의 활동 반경이 현저히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총 4경기만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스가 이 적은 경기 수에서는 활동 반경 저하가 확인되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적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 혼자서 모든 자료를 체크한 후 편집까지 해서 영상을 올리는 만큼 물리적인 시간상 모든 히트맵 분석은 사실상 힘들다는 점 조심스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스가 여전히 토트넘의 최고의 키퍼, 그리고 리그 수준급 키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량 저하가 서서히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세컨드 키퍼인 조와트가 이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가차니가는 거의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어쩌면 토트넘은 불안한 수비진을 대거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차기 유능한 골키퍼 대체자를 준비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리스의 에이징 커브가 빠르게 다가오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I guess.